네, 샨티 출판사 조 디스펜자 지음 평규 옹김 브레이킹 생각이라는 습관을 깨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들어가기 제2편 제2부 뇌와 명상 제6장 세 가지 뇌 생각하고 행동하고 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되기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에서 행동하기로 다시 되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뇌의 개념에 대해 배우게 된다. 더 나아가 환경과 몸, 시간 너머로 주의를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생각하기에서 되기로 쉽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외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 원하는 경험을 오직 생각만으로 마음속에서 시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그 일이 물질적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미리 체험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작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잠재적 미래 현실이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벌써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동 습관, 태도, 그리고 여타 원치 않는 잠재의식적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것이다. 제7장 보이는 나와 진짜 나. 보이는 나와 진짜 나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시킨,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되어버린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되어진 보이는 나의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탐구한다. 또한 우리 내면의 진정한 자기 모습과 바깥 사회에 비춰진 모습 간의 간격을 줄이는 방법도 탐구한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에 이르면 이미 우리의 성격이 되어버린 과거의 감정들을 외부의 어떤 것으로는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만약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이 주는 느낌을 예측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통해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가 바로 영혼이 자유로워지느냐 아니면 망각의 바다로 빠지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가 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감정 형태로 있는 우리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깥에 비춰진 모습과 진짜 모습 간의 간격을 줄이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투명성을 강조하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진짜 모습이 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8장 명상, 그 명상의 신비를 벗다로 끝맺는데 이 명상의 목표는 명상 중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명상을 하는지를 비신비적인 언어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뇌파 측정 기술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나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며 각성 상태에 있을 때와 명상을 통해 집중 상태에 있을 때 뇌가 전자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명상의 진정한 목적이 분석적인 마음을 넘어 잠재의식적 마음 속으로 들어가 영속적으로 참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걸 배우게 된다. 만약 우리가 명상을 하기 위해 앉았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명상을 끝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명상을 하면서 훨씬 더 큰 존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창조할 수 있으며 이때 우리는 외부 세계의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서 일어나는 조건도 우리를 결코 그 에너지 수준에서 끌어내릴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또한 생각과 감정 사이의 높은 일관성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환경과 몸과 시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몸과 시간을 운용하기 시작한다. 제3부 운명을 새로이 창조하기 임명 1부와 2부에서 다른 정보들은 3부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었다. 3부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가 이제껏 배운 것을 삶에서 직접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단계별 명상 과정으로 짜여 있다. 단계적 명상 과정이라고 하니 뭔가 망설여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물론 일련의 행동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머지않아 그것들을 간단히 한두 단계로 익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 아마도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것이다. 예컨대 좌석을 체형에 맞게 조정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드미러를 체크하고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켤 것이다. 운전을 시작한 뒤에는 주위를 살피고 좌우 깜빡이 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 페달을 적당히 밟아가며 자동차를 전진시키거나 때론 후진을 할 것이다. 운전을 배운 뒤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주 쉽게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 장담컨대 3부의 각 단계를 배우고 나면 이와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명상의 단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1부와 2부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했을까? 곧바로 3부 명상을 읽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독자라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3부 명상을 접하면서 어떤 것도 추측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려면 앞선 1부와 2부의 관련 지식을 적절히 소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여러분은 명상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방법까지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큰 힘과 의도를 갖게 될 것이다. 3부에서 소개하는 단계들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삶에서 이른바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상황들을 변화시킬 힘이 자기 안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을 몰랐던 때에는 생각도 못했던 잠재적 현실들을 기꺼이 수용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비범한 일을 지금 막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곧바로 이 3부 명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 있다면 약속하건대 3부에 이르렀을 때는 앞서 배운 지식들로 이미 꽤 큰 힘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는 3단계 워크숍 시리즈들에서 상당히 효과적임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얻었을 때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마치 마법처럼 자신들이 노력했던 것에 대한 성과를 삶의 변화라는 형태로 수확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3부 명상은 여러분에게 마음과 몸속의 무엇인가를 변화시켜서 외부 세계의 결과를 낳는 명상 테크닉을 알려드릴 것이다. 만약 내면에서 한 어떤 일이 외부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일을 또다시 하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 삶의 새로운 경험이 벌어질 때 우리는 권능감, 경외감, 감사함 같은 고양된 감정의 형태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또 하도록 이끌 것이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진화의 길 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3부 명상에서 설명하는 각 명상 단계는 1부와 2부의 내용들과 전부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명상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함 같은 것은 없어야 한다. 우리가 배운 많은 기술들이 그렇듯이 우리 뇌를 개발하는 명상 방법을 배울 때에도 온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명상을 할 때는 늘 해오던 습관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며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생각을 집중해서 자신의 의도의 행동이 일치되도록 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태국 요리를 배우거나 골프를 치거나 살사 댄스를 배우거나 수동 기어인 차를 몰 때처럼 이 새로운 노력도 꾸준히 연습해서 몸과 마음 모두 각각의 단계를 다 기억할 때까지 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설명은 몸과 마음이 서로 협동하여 함께 작용할 수 있도록 작은 단위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단계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통합될 것이다.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을 통해 아주 매끄럽게 통합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다. 입처작주, 수처개진, 그죠?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다. 노력하기가 지겨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꾸준히 의지와 에너지를 내서 해나간다면 머지않아 그 결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삶의 뚜렷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여러분 역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그런 습관을 깨고 원하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바람이다. 제1부 변화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 제1장 관찰자 효과. 초기의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물질과 생각으로 나누었고 나중에는 물질과 에너지로 나누었다. 물질과 생각 또는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마음 물질 이원론은 현실이란 본래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초기 세계관을 형성했다. 그러나 우리는 방대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의 한 부분이며 이 에너지장은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반응한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각과 물질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와 같은 탐구를 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스스로 묻는다. 현실을 창조하는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 할 수 있다면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우리는 육체적 자아든 감정적 자아든 혹은 영적 자아든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옆구리 살을 볼 때 우리는 그저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더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더 살찌고 퉁퉁한 모습을 보기도 한다. 과연 어떤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가? 밤에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본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말 안 듣는 아이를 야단친 부모로만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고문대 위에 무고한 희생자처럼 인내심으로 견디는 천사로 보거나 아니면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아버린 끔찍한 괴물로 여긴다. 과연 둘 중에 어느 모습이 우리 모습인가? 정답은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부터 부정적인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모두 진실이다. 어떻게 이 다양한 모습들이 모두 진실일 수 있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과거의 낡은 이해 방식을 깨부술 참이다. 당신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엄청난 일처럼 들릴 수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그렇기도 하다. 사람들이 내 책에 끌린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위해 시도했던 육체적, 감정적 혹은 영적인 변화의 노력들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의지, 시간, 용기, 상상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관련이 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단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근본적으로 크게 간과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 넣을 정도로 커다란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의 진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적극적인 노력의 혜택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현실을 할 때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일체이심조라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만약 생각이 삶의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을 정말로 납득하고 받아들인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자기 스스로 붙잡아두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문제에 계속 집착하고 괴로움에 계속 집착하고 걱정에 계속 집착하는 대신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보라. 이 원리가
이 일체유심조의 원리가 진실임을 정말로 당신이 믿는다면 바라던 운명을 의도대로 창조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그냥 놓아버리고 말 것인가? 삶을 바꾼다는 것은 나는 이 책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바꿔놓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당신이 훨씬 강력한 존재이며 당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이 당신이 보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현실을 보는 관점을 깨지 않는다면 당신 삶의 모든 변화는 그저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를 위해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결정이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금강산매경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창조하도록 돕기 위해 우주론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다. 단지 현실의 본질과 그것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훑어보기만 할 테니 뭐 우주론이라 그래서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것은 생각이 어떻게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여기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식과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화 되어 온 생각들을 기꺼이 버릴 의지가 있는지만 말할 것이다. 일단 현실을 이루는 근본적인 힘과 요소에 대해서 당신이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 현실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바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에 친숙해지기 위해 먼저 마음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다는 초기의 믿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알던 초기의 믿음에 기초한 세계관을 살펴보도록 하자. 31페이지까지 낭독했습니다. 고맙습니다.